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월정사 선덕 원행대종사가 10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은 모레 오전 10시 월정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됩니다. 구미도리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시민치유선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고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씨가 설계에 참여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상 음료로 자리 잡은 커피 대신 오랜 전통의 차를 마시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약차를 개발해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공감만세의 고도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선덕인 자광당 원행대종사가 10일 오후 주석처인 월정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은 하남, 탄어,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평생을 수행해 정진해왔으며 특히 12.7 범난의 피해자로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앞장서왔습니다. 스님의 연결식은 16일 월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됩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대산 월정사 선덕 자광당 원행대종사가 범납 57년, 세수 85세로 입적했습니다.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진 월정사 경내에는 스님과 신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화엄로에서는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예불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월정사 대중과 불자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큰 스님의 마지막 길을 기렸습니다. 아마 큰 스님께서 항상 불조 해명을 계승하고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동서남북 열심히 진력해 오신 그 원력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중생 제도의 못다한 원력을 성취하시기를 후학으로서 기원해 맞이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 출가한 원행대종사는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해 만화 스님을 은사로 탄어 스님을 법사로 수계 득도하며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대전 계룡산 자광사 주지를 비롯해 가야산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주, 동해 두타산 사마사와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 등을 지내며 수행과 포교에 힘써왔습니다. 또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과 호계원 호계위원, 월정사 부주지 등을 맡아 종단 행정과 제도 정비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원행대종사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2.7 불교범난의 피해자로 이후 불교계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까지 12.7 불교범난 피해자 대표를 맡아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교계의 역사적 상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며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12.7 범난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후학을 지도하며 수행과 법문을 이어온 원행대종사는 평생을 한국 불교와 종단을 위해 헌신한 큰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원행대종사의 장례는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되며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월정사 답의장에서 봉행됩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유명 커피 체인점들이 탐낼 만큼 카페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차 문화가 밀려난 현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이 차 음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K-차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의 활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넘나들며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들에 언제나 어디서나 피고 지는 계절에 항상 봄, 여름, 가을까지 이렇게 피는 쑥, 전통의 쑥이고요. 수제차 명가 남양주 마음정원에 들어서자 짙은 약재 향이 물씬 풍깁니다.
소문난 청정 지역을 대표하는 차 재료가 종류별로 소쿠리에 한가득입니다. 청양에 구기자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진도에서도 구기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약재,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이 특산품으로 되어 있는 그 약재를 직접 제가 구해가지고 만들고요. 뜨거운 물에 스님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티백 한 포를 넣고 마음속으로 5을 세면 깊고 부드러운 약차가 우러나옵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에 맞춰 간편함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난치성 질환에도 이들 차를 통한 건강 개선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와 유럽 고객들에게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선엽 스님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국제 우수 미각상 별 2개를 수상했습니다. 사찰에서 스님들만 드시던 계절 약차와 한방차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정립한 선구자적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약차를 수시로 드시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이 되고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차를 만들고 있고요. AI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지친 몸과 정신 건강을 살리는 열쇠가 차 문화에 있다고 강조한 선엽 스님. K-팝과 K-뷰티처럼 K-차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스님들과 함께 각 지역의 사찰과 함께 연대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차 문화를 세계 속에 정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저는 얼마나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해서 조계종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이 한국의 차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질에 따른 맞춤형 약차 처방을 차 문화와 접목한 상품이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구미 도리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그제 시민치유선센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도리사는 설명했습니다. 신라 최초로 불교와 향문화가 전해진 1600년 도리사의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마음 치유, 명상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 인연들이 오늘날의 그 선센터가 된 건데 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시민치유선센터는 건축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승효상 건축가는 팔정도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민치유센터를 설계했다며 하나의 건축물 이상의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큰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곳에 머무르면서 마음의 고요를 다질 그분들이 아마 이 사회를 구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도리사 시민치유선센터는 층당 200여 제곱미터, 총 4층 규모로 14개의 크고 작은 선방과 명상홀, 휴식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6월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곡성 성륜사에서 근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금타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열반 달해제와 신임주지 취임법회가 열렸습니다. 성륜사는 그제 법성당에서 문장 용타 스님을 비롯한 원로, 성본, 지안, 정어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금타 스님 78주기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 이어진 주지 취임법회에서 신임주지 주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성륜사 수행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자들이 원하는 수행 환경을 갖춘 사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불선 수행의 본찰인 성륜사가 사부 대중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시설을 개선 정비하겠습니다. 신임 주지 주원 스님은 2000년 성륜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했으며 남해 보리암과 월명암 등 제방 기도처에서 5년에 걸쳐 100만 배 정진을 회항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본말사가 자리한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가 최근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면서 지역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민간, 불교계가 손을 잡고 금정산과 백양산의 생태계를 지키고 불교 문화의 가치를 온전히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됐습니다. 조현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도 부산 백양산에 자리한 서남사 경내 주차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고 국립공원 내 백양산 지구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두 손 모아 기원했습니다. 20년 시민 염원의 결실인 금정산 국립공원 품 안에서 백양산의 새 역사를 알리는 첫 시산제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격스럽습니다. 시산제에는 서남사 주지 법기 스님과 정성국 국회의원, 김영옥 부산 진구청장 등 불교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정식 개장과 함께 백양산 지구 관리사업소의 서남사 유치가 확정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산을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수행하고 공존하는 도량으로 여깁니다. 금정산은 모산의 뿌리요, 백양산은 우리 삶을 보듬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백양산 시산제 추진위원회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백양산을 위한 클린 국립공원 실천 선언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생태 자산을 건강하게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쓰레기 없는 클린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탐방 문화를 정착시킨다. 금정산 국립공원 백양산 지구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생명의 산 백양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주민화합과 불교 문화 계승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현재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올해 120주년을 맞아 개설한 자아성찰 교양강좌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본격화하면서 멘토로 초청된 각 분야 명사들과 학생들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10일 본관 중강당에서 학생 4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초청해 외교관의 눈으로 본 녹색복지국가 덴마크의 비결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주 프랑스와 덴마크 대사를 역임한 최 이사장은 덴마크, 그린란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쟁 상황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는 덴마크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강좌인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사회 명망가를 초청해 강의를 이어가는 릴레이 형식으로 손종원 셰프와 방송인 홍석천 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이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최근 진행한 인도 문화교류 학술 탐방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이즈 캠퍼스는 지난 10일 도서관 2층 갤러리 백상에서 건학 120주년 기념 인도 문화교류 학술 탐방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은 지난 1월 20일부터 11일간 학생들이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 현지 중고교와 대학과의 교류 활동을 펼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법화사가 6일 구화로에서 불교 상담대학 제5기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법화사 불교상담대학은 지난 2022년 1월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이후 올해 모두 49명이 입학했습니다. 불교상담대학은 서양 심리학과 불교 수행이 접목된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고 독보적인 불교 상담대학입니다. 입학생들은 이곳에서 성격심리학과 불교심리학, 선명상 길라잡이, 대승불교와 상담, 붓다의 호흡과 명상 등을 배우게 됩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부자들이 보람도 느끼면서 반응이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어울려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인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을 운영해 지역균형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의 고도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 1세대로 고향사랑 기부 민간 플랫폼 위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공감만세의 고도환 대표이사를 초대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직도 40대 초반의 청년 기업인이고 사회 운동가시고 그리고 과거에 기자도 하셨고 해외 특파원도 하셨고 사무실도 마표기 때문에 저희와 가깝고 제가 다 소개했습니다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2009년에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하고 사회적으로 뜻깊은 일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리적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면서도 사회의 보탬과 사회를 좀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어갖고 지금 40대 막 들어서서 일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그걸 좀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만세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우리 대표께서 공감만세라는 그 기업을 어떤 계기로 설립하신 겁니까? 원래 이제 대학에서 대학신문 만들고 사회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한 여행은 뭐가 있을까? 뭐 공정한 무역은 어떤 게 있을까? 공정한 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했었었고 2000년대 후반에 제가 창업할 때쯤에 한국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했고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들어오고 2000만이 넘는 사람이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건 다 설레하는데 여행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면은 학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서 적용도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공정여행을 모티브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한 민간 플랫폼 위기부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지방 인구 소멸이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젊은 분들 다 도시로 떠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방 재정 악화, 지방 인구 소멸 요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자체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자립도가 떨어지고 지역 경제는 계속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10만 원 중에 3만 원까지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20대, 30대, 40대만 돼도 거의 70% 가까이가 서울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여행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애정하는 지역 한 군데 정도를 마음속에 고향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내가 애정하는 지역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는 발상에서 일본에서 벤치마킹돼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부라는 게 민간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민간 플랫폼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이 기부제도를 운영하는 하나의 무슨 뭐 정류장 같은 거죠? 센터? 맞습니다. 기부를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대중들이 잘 모르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민간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정부에서 이제 인가를 주고 개방을 하게 됐고 저희 말고도 5대 은행도 하고 뭐 저희 말고 일반 민간 회사들도 하고 이제 선정해 놓은 걸 보면은 대기업들도 한다고 해갖고 이제 올해가 되면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20개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마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이 저희 하나일 거고 저희가 가장 영세한 곳입니다. 그냥 작고 고향사랑 기부제 자체는 첫 해 650억, 둘째 해 890억, 작년에 1515억 정도 모였는데 사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면은 몇 천억 정도 되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굉장히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비용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중증장애 아동들을 위한 야구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노인들을 위한 빨래방을 운영하고 곡성군이나 영암군은 20년 만에 소아과가 다시 열리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국가예산으로 하기 매우 애매하고 어려운 일들인데 그 몇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전국에 있는 지역에서 수천 개, 수만 개씩의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납세자들이 정부에 이제 내가 세금을 내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내가 돈을 어디 쓸지를 직접 선택하고 그렇죠.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이 납세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확립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는 이 시대에 뭐 적절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 예를 들으셨지만 우리 기부한 그거를 일본은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세액 공제 혜택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경험으로 치환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경험해 보니까 가령 내가 200만 원까지 전액세액 공제 받는 사람은 200만 원을 한 번에 기부하고 60만 원 담례법 한 번에 받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 원씩 매주 끊어서 기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 2만 원, 3만 원씩 결제해서 매주 이걸 받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치환이 되고 바뀌어야지 사람들 생활 속에 녹게 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혜택으로서도 좋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 전체에 대해서 대중이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이사께서 대전 뭐 얘기하셨는데 그 불교와도 좀 인연이 집안도 불교시죠? 맞습니다. 뭐 인연이 많으시다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전 대전에 유성구 하카리라는 데 살았었는데 하카리가 예전에 탄어스님 계셨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항림사라는 절에서 열심히 어렸을 때 계속 그 반야심경 황금색 실로 자수 놓으시고 이렇게 읊고 주무시고 초파일에 맨날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랑 이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유성에 다니면서 다녔는데 불교는 집안어른들이 다 믿고 있는 종교시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익숙한 거고 한국에서 불교가 꼭 종교라기보다는 생활문화라든가 뭐 배움과 그다음에 안정, 그다음 뭐 명상 이런 거에 가까운 뭐 문화나 아니면은 서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있으면은 절도 찾고 스님들과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두루두루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로 이끌고 있는 민간 플랫폼 위기부 운영하는 이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의 고두환 대표이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4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